안녕하세요. 아파트 추천하는 아추TV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아파트는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차 33평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이번 단지의 추천 기준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에 있는 실투자금 1억 4천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호객노노에서 비규제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객노노에서 오른쪽 규제를 누르면 그림과 같이 색으로 규제 지역이 표시됩니다. 노란색이 조정지역, 빨간색이 투기지역입니다. 전국이 다 규제 지역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광주 전남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모든 지역이 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광주 아래 전남 나주시가 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한 위치에 나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광주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서 가깝죠. 실제 거리를 보면 차로 30분 정도 걸리네요. 꽤 먼 거리긴 하지만 차로 출퇴근은 가능한 거리입니다.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의 관계는 대전과 세종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라는 큰 광역시 옆에 출퇴근이 가능한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작은 세종시 정도 되겠네요. 광주도 도시가 오래돼서 신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혁신도시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한 나주 혁신도시의 공급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주 위에 붙어있는 광주가 규모가 더 큰 상위 입지이기 때문에 먼저 봐야겠죠. 부동산 지인에서 광주의 공급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 그래프는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매가 파란색, 전세가 빨간색입니다. 광주는 보다시피 큰 굴곡이 없는 광역시입니다. 큰 가격 조정 없이 물가가 오르듯이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죠. 2011년, 2015년, 2018년에 속도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가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입주량도 보면 큰 변동이 없죠. 꾸준하게 입주를 해왔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량이 꾸준한데 미분양을 보면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주시가 속한 전남을 보겠습니다. 전남도 광주와 유사하게 큰 조정 없이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입주량도 2014, 15가 약간 올라갔지만 그 전에 적었었고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와 그 뒤에도 입주량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과도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나주시를 보겠습니다. 나주시의 가격 흐름도 전남과 비슷하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 2017년에 상승을 좀 했고 그 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입주량을 보면 2014년에 혁신도시가 첫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뒤로 5년 정도 입주량이 많았죠. 하지만 미분양을 보니 다 소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말에 입주가 있었고 그 뒤로는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5년간의 집중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쉬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고 공급을 쉬어가는 이 타이밍이 투자하기 좋아 보입니다. 호객노노로 지도상에서 나주시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입주 예정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시 호객노노에서 분위지도를 선택하고 입주 시기를 선택하면 색으로 그림처럼 나타나죠.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아파트가 2020년 최근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이노시티 S양이라는 아파트인데 2020년 9월에 입주해서 입주한 지 이제 4달 정도 됐네요. 1,500여 세대 대단지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동네 전세가가 약세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매매는 별로 없는데 전세는 26개로 좀 쌓여 있습니다. 1,500여 세대인 걸 감안하면 2%도 안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신도시가 생기면서 6년간 쭉 공급이 되었고 이제 당분간 예정 입주량이 없죠. 그리고 최근 4달 전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비규제 지역이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니 1번, 2번 기준은 통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에 비해 외진 곳에 있어서 무슨 일자리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표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서 16개 공공기관이 나주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만 봐보면 위쪽 빨간색 동그라미 왼쪽에 한전공사, 전력거래소, 한전연구원이 있고 아래쪽 빨간색 동그라미 위쪽에 한전 KPS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입학하면 한전에 갈 수 있다는 한전공대가 오른쪽 부지에 들어섭니다. 주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도시 규모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평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아파트가 빨간색, 파란색 단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제일 좋아 보입니다. 더 자세히 봐보면 평당가가 제일 높은 파란색 점 아파트가 아래 동그라미 있죠. 평당가가 1318만 원으로 나주 혁신도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세히 봐보면 대방 엘리움 1차 아파트인데 혁신도시의 유일한 40평대이고 평당가가 1300대로 제일 높습니다.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억 6천으로 투자금이 꽤 들기 때문에 좀 더 평당 가격이 낮은 단지로 보겠습니다. 한전공사 바로 옆에 있는 1000세대 정도 규모의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차입니다. 한전공사가 바로 왼쪽에 있어서 위치가 좋죠. 직주 근접이 되니까 한전 직원들이 많이 살겠네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도 1억 3천 정도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 매매가 37개, 전세가 7개 정도 나와 있네요. 최근 2020년 9월에 인근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아직 전세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것 치고는 전세 물량이 적고 매매 물량은 많아서 매입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을 보면 3억 6천에서 4억 정도로 나와 있어서 호갱노노에 나온 3억 5천과는 큰 차이가 없죠. 동과 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3억 6천 정도의 매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를 보면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작년 말 입주한 단지에 전세가 좀 쌓여 있으니 2억 3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억 6천의 매입에서 2억 3천의 전세를 주게 되면 갭이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추천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오를까요? 우선 나주 혁신도시에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42평 대장 아파트와 33평 대장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대장인 대방 엘리움 42평은 최근 3년간 4억 1천만 원에서 5억 5천으로 34%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33평 대장인 중흥 센트럴 1차는 2017년에 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40%가 올랐었고 그 뒤로 3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식은 큰 차이가 없고 나주에서 1등, 2등인데 2등인 중흥이 1등인 엘리움을 곧 쫓아가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나주 상위 입지인 광주에서 제일 비싼 33평 아파트와 나주가 속한 전남에서 제일 비싼 34평 아파트를 봐보겠습니다. 광주는 수안동, 수안 6차, 대방 노블랜드가 대장이고 2019년도에 쉬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3억 6천에서 7억으로 94% 상승했습니다. 전남 34평 대장은 순천 신대리 중 메가타운이고 3년간 3억에서 6억으로 100%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만 뜨거운 게 아니고 광주, 전남도 분위기가 뜨겁죠. 나주 혁신도시가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광주보다 하위 입지니까 광주보다는 낮은 상승률이겠지만 쫓아갈 것 같지 않은가요? 나주 중흥 센트럴 1차는 과거 2017년에 1년 동안 40% 정도 상승했던 적이 있고 나주 대장이 최근 3년 동안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상위 입지인 전남과 광주의 대장 아파트를 보면 최근 3년간 90에서 100% 상승을 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서 기관 이전도 마쳤고 입주도 6년 정도 하고 이제는 쉬는 타이밍이라서 도시가 성숙해지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주 대장 아파트는 최근 3년간 30%가 오르고 있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면 상위 지역 상승률인 90%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이전처럼 40%는 오르지 않을까요? 40%가 상승한다고 하면 현재 예상 매입가가 3억 6천이기 때문에 5억까지는 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서 2억 3천만 원의 전세를 놓고 4년 뒤에 5억에 판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갭 금액과 세금 및 수수료를 합하면 총 투자금이 1억 3,875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를 한 번 갱신하면 4년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판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구해봅시다. 3억 6천에 사서 5억에 팔고 매도 중개비를 빼면 1억 3,780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총 수익금을 총 투자금으로 나누면 4년간 수익률 99%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1주택자가 투자를 했을 때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3,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총 수익금이 줄어서 최종 수익률 76%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수익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